안녕하십니까. 김유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가가치세의 마지막 단원인 제3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단원도 제3장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핵심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그 특징은 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나 신고 납부하는데 신고 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25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가가치 신고는 그래서 4월 25일 이제 석 달을 중심으로 3개월을 이제 나누거든요. 3개월을 나누니까 한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그로부터 25일이니까 4월 25일. 그리고 이제 6월 30일이죠. 4, 5, 6, 6월 30일에서 또 25일이니까 7월 25일. 그리고 이제 7, 8, 9, 9월까지 석 달 또 나누니까 석 달을 내서 25일. 경과한 날이 25일이 되면은 7월 25일. 그 다음에 이제 7, 8, 9, 9월이니까 10월 25일. 그리고 11월, 12월 석 달은 그 다음 년 1월인 25일. 이렇게 해서 1년에 4번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2번, 확정신고 2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정신고, 확정신고 대상은 뭐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거기 2번 보시면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을 보시겠습니다. 신고 대상. 자, 그러면 예정신고에서는 어떤 것이냐? 첫째, 과세표준. 어떤 것이 신고 대상이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여기서 이제 납부세액이죠. 요 세액은 납부세액인데, 이 납부세액을 신고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이제 신용카드, 여러분 신용카드 아시죠?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는 신고하게 됐어요.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예정신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 대상에는 요것이 들어가는데 아닌 것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어쩌다 시험에 하나씩 나오는데 이 아닌 것, 신고 대상이 예정신고 대상이 아닌 것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뭘까요? 책을 한 밑줄 한번 칠까요? 가산세는 제외됩니다. 그럼 이 가산세는 언제 신고하느냐? 요 가산세는 예정신고에 제하기 때문에 확정신고 시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정신고 시에 신고 대상이 된다. 꼭 알아놓으십시오. 자, 이거 하나 어쩌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영세율 적용 사업자 또는 시설 투자 사업자가 조기 환급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매달 받는 것이 월별인다. 여러분들 조기 환급은 이제 좀 배우겠습니다만은 매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신고한 매출 매입은 예정신고 금액에서 제외해 줍니다. 이미 신고한 것은 제외하고 신고 안 한 것은 예정신고에 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정신고 대상에서는 예정신고 누락분과 가산세가 있을 경우 여기 가산세 요것은 확정신고에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확정신고에 하는 것은 예정신고 누락분, 예정신고에서 빠진 거 요건 이제 해줘야 돼요. 예정신고 누락분 이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대손세액이 있으면은 대손세액도 해줘야 된다. 대손세액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손세액을 이제 예정신고 그리고 이제 대손이 발생하였을 때거나 대손금이 해소했을 때 대손신고세액을 가감한다. 이것도 언제 한다? 확정신고 시 한다. 자, 요 정도의 이제 키워드인데 이거 잘 많이 안 나옵니다. 어쩌다 나오는데 좀 특징적인 게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환급입니다. 이 되돌려 받는 거예요. 영어로 return이라고 그러죠. return tax. 그런데 되돌려 받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는 것을 뭐란다? 환급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급은 언제냐? 일반 환급과 이제 조기 환급으로 나눕니다. 이 환급은 뭐라고요? 이 환급은 일반 환급과 이 조기 환급으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일반 환급은 뭐냐면 빨리 환급해 주는 거죠. 조기 환급 빨리 환급해 주는 거. 일반 환급은 늦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해주냐? 그 확정신고 있죠. 거기 확정신고 시 신고 후에 신고 시에 30일 내에 환급합니다. 대부분 이제 한 달 딱 되더라고요. 30일 내에 환급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환급은 언제 하느냐? 예정신고 때 하느냐고? 아닙니다. 예정신고 때는 환급이 없어. 일반 환급은. 조기 환급은 있겠죠. 조기 환급은 이제 언제 하냐? 일찍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급은 조기 환급은 매월 합니다. 매월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매월 하고 예정신고 시, 확정신고 시도 한다. 그러니까 예정신고 시, 확정신고 시가 이제 빼고 나면은 매달이나 같은 거죠. 매달 해주는 겁니다. 매월. 이렇게 해서 조기환급은 어떨 때예요? 자, 복습 한번 합시다. 조기환급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죠.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때는 조기환급을 해준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해요. 자, 설비투자. 책에 2번에 설비투자. 설비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비투자에 대해서 사업 설비를 신설, 설비투자를 얘기하는데요.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조기환급을 해줍니다. 이 설비투자만 이제 조기환급이에요. 이거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설비에 대해서 이거 설비투자에 대해서 책에 보면은 신설하거나 설비를 새로 설립하거나 신설하거나 취득하거나 확장하거나 증축하는 이런 경우는 바로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하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가가치세를 하는데 이제 안 내면 여기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 이제 몇 번이냐고요? 6번 가산세를 보겠습니다. 이 가산세는 우선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책을 보겠습니다. 436페이지 436쪽을 보겠습니다. 미등록 가산세 등록하지 않았으면 부가가치세를 등록해야 되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안 하면은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이 1%입니다. 공급 대가가 아니고 공급 가액의 1%. 세금에서 불성실 가산세 이건 어떤 거냐면은 부실기재, 지연전송, 미전송 이런 경우에 따라서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고 이것도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매입처벌 세금계산 학계표 불성실 가산세, 그다음 매출처별 학계표 불성실 가산세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미제출 가산세,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부가시세법상 가산세고 그 밖에 이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또는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납부 환급 불성실 가산세 이런 것을 우리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이제 우리가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인데요. 자, 책을 436페이지 아래에 보시면은 뭐냐면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있고 과세 사업자,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 이렇게 이제
글쎄, 면세. 자, 사업자를 보겠습니다. 면세 사업자. 이 사업자라고 볼 수 없는데 밑에 세관장이 있어가지고 면세 사업자. 그리고 이제 세관장. 이제 세관장 수입 시에 세관장이 징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를 일단 봅니다만은 정확한 의미의 사업자는 아니죠. 과세 사업자는 이제 일반 과세 사업자하고 이제 일반 과세, 그러고 이제 간이 과세 사업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과세자가 이제 이 사람들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요. 간이 과세자는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우리가 간이 영수증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뭘 발행하냐. 사업자 간의 거래가 있고요. 이 사업자 간 거래가 있고, 사업자 간의 거래라는 것은 소비자 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소비자 간 거래,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사업자 간 거래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면세사업자는 최종 소비자 간의 거래는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영수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관장은 언제냐면은 수입할 때 수입 세금 계산서라고 해가지고 일반 계산서하고 비슷한데 거기다 수입 세금 계산서라고 이렇게 수입자가 더 써졌어요. 몇 가지 이제 항목이 좀 약간 다른데, 요거 수입 세금 계산서를 누가 발행하냐? 이 세관에서 세관장 이름으로 발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필요적 기재사항. 요거 중요하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매일 나오긴 게 이 단원에서 8번 세금 계산서의 작성, 세금 계산서 작성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 하면은 몇 장일까요? 몇 장을 작성할까요? 여러분 받을 때 보니까 한 장만 받죠. 한 장이 아닙니다. 세금 계산서는 모두 2매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한 매는 어디다 준다? 자, 1매는 적색됐죠. 적색된 것은 거래처. 또 한 매는 사업자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건 한 매는 상대방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작성할 때, 이 세금계산서 작성할 때 중요한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 여러분들 필요적 기재사항이 만약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잘못됐거나 이러면은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따라서 이러한 것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물게 됩니다. 바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 가산세가 물리게 되는데,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필요기재사항이 필요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 이렇게 보시면은 전자세금계산서 아니든 꼭 네모로 되어 있어요. 네모로 진하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게 보통 4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째가 공급자 등록번호,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공급자 등록번호, 성명, 명칭, 이런 것들이 기록하게 됐어요. 이게 명칭은 뭐예요? 상호죠. 이건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록하게 됐어요. 여러분, 공급자라는 뭐예요? 공급자라는 것은 뭐예요? 소비자가 아니죠. 공급자는 판매자를 말하는 겁니다. 판매자의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급자, 꼭 지금부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공급받는 자. 이제 공급받는 자 하면은 이제 매입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매입자, 뭐 소비자도 될 수 있고요. 매입자, 구매자, 이런 분들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를 쓰게 됐어요. 등록번호. 요거 안 쓰면은 안 돼요. 세 번째, 작성연월일. 네 번째, 공급가액. 그리고 부가 가치세. 여기서 이제 뭐가 빠졌냐면은 공란수가 있어요. 공급가액 쓰는데 공란수가 있습니다. 공란수. 요것도 기억해 놓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닌 것 하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기 꼭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 작성연월일하고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예입니다. 이거 아니요. 이것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공급연월일 이렇게 쓰거나, 또는 책에 보신 대로 인도연월일 이런 식으로 썼다, 이런 게 나오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꼭 기억해놔요. 뭐든지 시험에는 꼭 예외적인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 요렇게 또 이렇게 쓰는 거 있어요. 이건 이제 틀린 답이죠. 공급받는 자의 성명, 명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임의적 기재사항을 책으로 보시겠습니다. 437쪽을 보시죠. 2번 임의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자죠. 공급하는 자는 판매자의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이것은 좀 틀려도 괜찮아요. 꼭 기재 안 했다고 해가지고 야단맞 증거가 불충분하다, 가산세를 물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 종목, 이런 거 있고요. 단가와 수량, 그 다음에 공급연월일, 인도연월일, 공급 품목 등 수량 이런 거, 이제 어떤 품목인지 이런 것 등을 기타 비고란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임의적 기재사항이 들어갑니다. 임의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꼭 기록해야 되지만은 틀리게 기록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가산세를 물거나 이런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금계산서를 이제 교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까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시기는, 자, 꼭 기억해 놓으십니다.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언제 교부하냐 그랬더니 공급일이야. 자, 여러분들 공급한 때 그랬으니까 공급일, 그렇죠? 그 날짜를 공급한 때, 시간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몇 월 몇 일 날 공급했다, 공급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때 따라 다르니까, 보통 보면 인도일이라고 그러죠. 요거 날짜가 어떻든 간에 교부 시기는 인도일이라는데, 이보다 늦게 모아서 하는 시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약속해가지고 한 달치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주겠다. 그래서 이제 보내주겠다. 이러면 이제 교부 시기가 다음 달 10일이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예는 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공급일이다. 이거 기억해놔요. 원칙적으로. 이건 원칙이라 이 말입니다. 원칙이란 말 들어가면 이게 공급일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재화나 용역이 서비스라 그랬죠. 재화는 물품이라 그랬고요. 실제로 판매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는 그러니까 판매하기 전에 먼저 세금계산서를 하고, 아직 물건이 안 갔지만 대가를 먼저 받은 경우에 교부한 때, 그때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왜 이런 걸 정하느냐면은 부가가치세가 1기하냐 2기하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예정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애정이냐 확정이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통 이메일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많죠. 그리고 이제 통신망에 의해서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B2B라고 해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B2B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런 전자세금계산서가 이제 발행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작업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의해 전자상거래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정세금계산서가 있어요. 수정세금계산서. 이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떤 수정세금계산서? 여러분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떤 특징이 뭐냐면은 따로 세금계산서 종류가 아니에요. 세금계산서의 종류가 아니고요. 수입세금계산서니 수정세금계산서니 이건 세금계산서 종류가 아닙니다. 그냥 고쳐서 세금계산을 고친 거기 때문에 하나의 명칭은 될 수 있어도 세금계산 종류는 아니죠. 세금계산 종류는 영수증이라든가 세금계산서라든가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 종류가 될 수가 있지만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 종류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영수증인데요. 영수증 거기 439페이지 영수증 교부 의무자 보겠습니다. 16번 영수증을 보겠습니다. 영수증. 여러분들 영수증을 말하면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방구에 주는 거 또는 그 신용카드 영수증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또 뭐 약국 같은 데 슈퍼에 가서 옛날에 있는데 그 뭐라가 찌륵찍찍찍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뭐더라? 금전등록기 영수증. 지금 그걸 볼 수가 없는데 그 우리 동네에 가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약국을 운영하세요.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들은 아직도 금전등록기로 찌락찌락찌락 찢어줘요. 그래서 하도 신기하고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그 금전등록기 영수증. 여러분 뭐 나이 든 분은 좀 기억날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영수증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수증을 교부하는 의무자가 뭐냐, 어디냐 해가지고 있습니다. 소매업, 그 다음에 음식점업, 숙박, 이발, 미용업, 그 다음에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이러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간이 사업자가 이제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수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뒤에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영수증을 꼭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제조업이라든가 법인, 그러니까 법인, 주식회사라 하죠. 이런 제조기업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세금계산서 꼭 발행하게 돼 있어요. 세금계산서, 뭐 강업 이런 거 있는데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요. 간이과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이과세라는 것은 이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여기 일반 과세자하고 여기 보시면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요. 이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뭐냐 이제 보겠습니다. 19번 간이과세자. 이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그러니까 연 매출액이죠. 여기서 이제 연 매출액은 공급 가액이 아니고 공급 대가입니다. 자, 1년 매출액이 공급 대가예요. 공급 대가. 다시 말하면은
매출액에 플러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공급 대가가 책에 얼마요?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예요. 이걸 간이가세 사업자래요. 만약 1년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120만 원 매출액이 240만 원. 죄송해요. 12달 나누면 240만 원이죠. 이 한 달에 240만 원 그러니까 미만 이하가 아니고 미만 한 달에 240만 원 이제 보통 240만 원 이제 더 된 날도 있고 덜 된 날도 있어. 합쳐서 4,800만 원인데 240만 원 정도 이하의 사업자는 매출액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아마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는 좀 특별하게 이제 해서 좀 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좀 경감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이 공급 대가에 대해서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 10%가 아니고 5%, 10%, 20%,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것은 이제 여기서 시험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곱하기 부가가치율을 곱해 가지고 거기다가 세율을 납부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간이과세 여러분들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이 있어요. 그 밑줄 한번 쳐놓을래요? 광업, 제조업. 자, 제조업인데 이 예외는 꼭 시험이 잘 나오죠.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개별 소비세법상 과세 유흥 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인데 여러분 보면 과자점, 도정업, 제분업, 양복, 양잠점, 양화점업 이건 제외되거든요.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도매업은 간이과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생용, 재활용 있죠. 재생용 재료 수집 판매업은 예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 유흥장소란 말을 여러분 적겠죠. 5번에. 근데 이게 시도에서는 안 되는데 읍이나 면 이런 단위에서는 과세 유흥장소는 간이과세 업종으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의 신고 납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만 예정신고하고요. 한 번은 납부하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 날이 예정신고 및 납부하는 예정신고가 아니고 예정부가죠. 그래서 이건 전년도 그 납부액의 50% 2분의 1 정도를 간이과세자의 그 예정부가 납부세액이랍니다. 그래서 예정신고가 아니고 예정신고가 아니라 예정부가예요. 그냥 이렇게 통지서가 날라와요. 내라고. 그럼 내고 나서 이제 확정신고 때 연말에 그러니까 그 다음 달 1월 25일 날이죠.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고 납부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정 부가 납부세액을 납부 기간을 빼고 나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소액부징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소액부징수인데 용어가 생소하지만 중요한 용어니까 한번 보시죠. 소액부징수란 말이 있어요. 자, 소액. 여러분들 소액 금액이 작으면 소액이면은 어떻게 한다? 징수하지 않는다. 안일불자 징수하지 않는다. 금액이 작은 금액은 징수하지 않는다. 어떤 거예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할 때 20만 원. 그러니까 작년에 납부했던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40만 원 미만인 사람이에요. 그럼 20%를 해봤더니 20만 원밖에 안 나요. 아, 이건 징수하지 말자. 이래서 이제 소액 부징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예정 부가세액이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40만 원 미만 냈던 사람들은 소액 부징수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아예 그냥 통지서가 날라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거 있어요.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간이과세자는 1년에 총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에 공급 대가가 연매출, 즉 공급 대가가 이 반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아예 이건 그냥 2,400 미만인 경우 한 달에 그러니까 120만 원밖에 매출액이 안 오른다. 이것은 한 달에 120만이면 한 달에 30일 잡고 하루에 얼마 팔아야 됩니까? 하여튼 이걸 잡으면은 10이니까 20만 원이잖아요. 12달이니까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그죠? 맞죠? 12. 한 달에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하루에 만 원도 안 되죠. 자, 이렇게 판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광주리 장수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예 간이과세자의 그 납세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뭐 생계 유지도 안 되죠. 이거 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지원받는 게 더 낫죠. 200만 원이구나. 죄송해요. 한 달에 200만 원. 맞나요? 12. 한 달에 2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이면은 20만 원 아니네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하루에 한 50만 원, 5, 3, 15. 한 50만, 60만 원? 그래, 70만 원. 하루에 70만 원밖에, 하루에 7만 원. 7만 원밖에 못 버니까 노가다보다도 적게 버는 거죠. 노가다 10만 원이니까. 자, 이렇게 하여 여러분, 납세 의무 면제가 얼마냐? 2,400만 원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냥 팁으로 납세 의무 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론 강의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